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집안일이 자꾸 꼬이고 가족들 사이도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내 집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해보십시오. 바로 물 한 그릇과 쌀 한 그릇. 이 두 가지를 집안에 각각 따로 두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방법으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던 분이 다시 일어섰고, 빚에 시달리던 가정이 빚을 갚기 시작했으며, 가족 간 불화가 사라지고 화목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쌀을 섞지 않고 각각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물의 본래 기운을, 쌀의 본래 기운을 살려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막혀있던 기운을 끌게 하고 쌀은 그 기운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집안에 제대로 두면 정체되어 있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이 방법은 더욱 효과가 큽니다. 집안의 기운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일도 풀리고 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과 쌀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여러분 집안의 운이 다시 살아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금전운이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댓글에 물과 쌀로 재물 받겠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세요.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한 분 한 분 재물운이 트이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왜 집안을 살리는지 그 본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행 중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중에서 물은 가장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기원전 7세기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의 본질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700년 전입니다. 근데 사실 동양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4500년 혹은 5000년 전부터 이미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 전체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사람도 어머니의 양수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동식물도 바닷물에서 기원해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모든 시작이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의 가장 중요한 속성, 이것입니다. 물은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도 있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자체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른 더러운 것이 들어올 뿐 물 본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깨끗한 물을 집안에 정성스럽게 떠놓는다는 것은 우리 집안도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기운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첫물을 떠서 정한수를 올리며 남편 잘되게 자녀들 잘 크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정한수입니다. 물의 깨끗함, 순수함,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본질을 통해 진실된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 한 그릇입니다. 물 한 그릇이 뭐 그런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 한 그릇이라도 진심을 담아 정성스럽게 대하시면 진짜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쓴 왜 진작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믿지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쌀이 왜 재물과 풍요를 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이라는 한자를 한번 뜯어 보십시오. 이 글자 안에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위에 바 8 하나 가운데 10 그리고 아래 바 8 하나. 합치면 88, 88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기운이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가야 비로소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쌀에는 사람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고 하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엔에서도 쌀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쌀 자체를 아주 소중히 다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입니다. 풍수에서 쌀은 풍요와 축복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쌀 한 알 한 알이 씨앗이 되어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나듯이 집안의 재물도 그렇게 증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참 좋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88번이나 깃들어 있는 그 귀한 곡식입니다. 그래서 쌀을 집안에 정성스럽게 담아두는 것은 우리 집에 풍요가 가득하고 재물이 계속 불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자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며 집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옛날에는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장독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의 의미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대가 바뀌고 생활 형태가 바뀌니까 자연의 원리들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 존재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새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자, 그럼 주방에 물을 두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유리컵이나 도자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도자기가 좋습니다. 유리는 투명해서 물의 맑은 기운을 그대로 보여주고 도자기는 흙에서 나온 것이라 자연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컵에 깨끗한 물을 칠할 정도 채우십시오. 너무 가득 채우면 넘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기운이 약합니다. 칠알이 딱 적당합니다. 이 물을 주방의 깨끗한 곳에 두십시오. 싱크대 근처나 식탁 한쪽 주방 선반 위 어디든 좋습니다. 다만 가스레인지에서는 1m 이상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주방은 화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전기밥솥 등 불을 쓰는 도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물이 마르고 물의 본래 기운이 약해집니다. 물은 불의 기운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매일 새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물로 갈아주면 가장 좋습니다. 어렵다면 이에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십시오. 물을 갈 때는 묵은 물을 버리면서 나쁜 기운은 내보내고 좋은 기운만 남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새 물을 담으면서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물을 교체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에 물을 두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든 음식이 더 맛있어집니다. 가족들이 식사 시간을 즐거워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재물의 기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방에 물을 둔 그 장을 볼 때 좋은 재료를 싸게 구하게 되거나 식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음식점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방에 물을 두십시오. 손님들이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고 단골이 생기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쌀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쌀도 주방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과 함께 주방에 2대 각각 따로 두어야 합니다. 쌀은 물과 섞어서 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쌀은 쌀대로 따로 담아서 두어야 합니다. 냄비나 도자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노란색 냄비면 더 좋습니다. 노란색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쌀의 풍요로운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그 냄비나 그릇에 백미를 담으십시오. 얼마나 담느냐고요? 냄비의 절반에서 7알 정도 담으시면 됩니다. 너무 가득 담으면 기운이 막히고 너무 적으면 풍요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적당히 넉넉하게 담으시되 여유,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이 쌀을 담은 냄비를 주방의 깨끗한 곳에 두십시오. 물을 둔 곳 근처에 함께 두어도 좋고 주방 선반이나 수납장 위에 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쌀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쌀을 아무렇게나 두지 마시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 소중히 다루십시오. 쌀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됩니다. 묵은 쌀은 밥을 지을 때 사용하시고 새 쌀을 다시 담으십시오. 이렇게 순환하면서 쌀을 사용하면 집안의 재물도 계속 순환하며 불어납니다. 쌀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재물도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쌀을 담을 때도 마음을 담으십시오. 우리 집에 풍요가 가득하고 재물이 계속 들어옵니다라고 말하면서 쌀을 담으십시오. 주방에 물과 쌀을 각각 따로 두면 물의 흐름과 쌀의 풍요가 만나서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퍼집니다. 하지만 절대 섞지 마십시오. 각각의 본래 기운을 살려야 합니다. 5번째, 절대로 두지 말아야 할 금기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물과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피해야 할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공간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물이 내려가고 기운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 화장실에 재물을 상징하는 물과 쌀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온 재물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새는 것처럼 나가고 모아도 모이지 않으며 큰 돈이 들어와도 갑자기 큰 지출이 생깁니다. 절대로 화장실에는 물과 쌀을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 선반이나 화장실 문 앞에도 두지 마십시오. 2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침실의 머리맡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생의 공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침실 머리맡에 물과 쌀을 두면 잠을 잘 때 그 기운이 머리로 직접 들어옵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이고 움직임인데 잠잘 때는 고요해야 합니다. 머리맡에 물과 쌀을 두면 잠을 설치고 꿈을 많이 꾸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3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현관 바깥쪽입니다. 현관 안쪽은 괜찮지만 현관 밖 복도나 현관문 밖에 두면 안 됩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맴돕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창문 바로 앞입니다. 창문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창문 바로 앞에 물과 쌀을 두면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그대로 창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섯 번째 절대 금기는 물과 쌀을 섞어서 두는 것입니다. 물에 쌀을 담그면 쌀이 불어서 상하고 물도 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한 기운도 풍요의 기운도 모두 사라집니다. 물은 물대로 쌀은 쌀대로 각각 따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물과 쌀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쌀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옛날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실 생백 길상지지. 비워지고 맑혀진 공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길한 일들이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물과 쌀을 정성스럽게 두어도 집안이 지저분하면 소용없습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먼저 집안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구석구석 청소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십시오. 특히 주방은 더욱 깨끗해야 합니다. 물과 쌀을 두는 곳이 주방이니까요. 주방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으십시오. 어제 먹었던 음식, 얼룩, 고추장, 기름, 국물 방울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닦으십시오. 이럴 때 물티슈 하나 두시면 참 좋습니다. 각 잡고 행주로 닦으려면 귀찮아서 미루게 되지만 물티슈 한 장이면 바로바로 닦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얼룩이 있으면 바로 물티슈로 닦으십시오. 라면, 국물 방울 하나, 고추기름 하나라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방을 깨끗이 관리하면 물과 쌀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제가 풍수 컨설팅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분들의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확실히 다릅니다. 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집안 자체가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관리된 곳은 평온하고 밝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어떤 집은 등기가 지저분하고 주인이 자주 바뀐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내다 보니 운도 따라주지 않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집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물과 쌀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의 원인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집안일이 안 풀린다, 사업이 안 된다, 자녀 문제다, 남편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집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혹은 이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갔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고 공부도 안 되고 놀자고만 한다면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학원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 상황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내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남 탓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원인점을 찾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다 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나는 제외하고 답은 제외하고 계속 오답지만 찾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100번까지 찾지만 그 사이에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부터 100번까지는 다 외부에 대한 얘기고
진짜 정답인 한 번,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쏙 빼놓고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머무는 장소가 잘못된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터가 좋아야 하고 구조가 좋아야 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이사 온 후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건강이 악화됐다면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 40이 넘은 자녀 문제까지 집 탓으로 돌리지는 마십시오. 이미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고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라면 집안 환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는 집안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합니다. 다각도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8번째, 이 방법을 쓴 후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쌀을 올바른 위치에 두고 정성껏 관리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가족들이 웃는 일이 많아지고 대화가 많아지며 서로에게 친절해집니다. 집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아집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잊고 있던 돈을 돌려받거나 환급금이 나오거나 누군가 빚을 갚거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 자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재물의 통로가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일이 술술 풀립니다. 막혀있던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고 어려웠던 문제의 답이 보이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성사되고 직장인분들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건강이 좋아집니다. 자주 아프던 곳이 나아지거나 피로가 덜 느껴지거나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식욕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오랜만에 좋은 친구에게 연락이 오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재물의 기운이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속 물과 쌀을 관리하십시오.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십시오. 사람마다 기운이 풀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물 한 그릇과 쌀 한 그릇으로 망한 집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과 쌀은 각각 따로 두어야 합니다. 절대 섞지 마십시오. 물은 주방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 정성스럽게 두고 매일 갈아주십시오. 쌀은 냄비나 그릇에 담아 주방에 두고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십시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과 쌀을 두는 것은 방편입니다. 본질은 집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주방에 물 한 그릇, 쌀 한 그릇 각각 따로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집안의 기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이 많아진 가족, 들어오기 시작한 재물, 풀리기 시작한 일들, 좋아진 건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금전운이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알림을 켜두시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풍수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댓글에 물과 쌀로 재물 받겠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세요.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한 분 한 분 재물운이 트이고 큰 복이 찾아오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복이 배가 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돈복 터지시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집안 가득 재물이 쌓이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망해가던 집도 다시 일어서고 어려운 일도 모두 해결되어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